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계속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코너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미국 엔지니어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 한국과 미국에서 이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엔지니어라는 게 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엔지니어.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기술자, 아니면 기술직에 종사한다. 말 그대로 엔지니어는 기술자죠. 그냥 단어가 다를 뿐이죠. 영어로 하면 엔지니어, 한국말로 하면 기술자인데 결국 그 하는 일은 같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엔지니어, 기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는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직업군일 뿐입니다. 근데 좀 살짝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과 미국,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의 기술자와 미국에서의 엔지니어는 정말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삶의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엔지니어라고 하면 일단 전문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들 아시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전문직들이 있죠. 엔지니어도 그런 전문직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한국에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전문직이라는 인식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술자다 그러면 기름밥 먹는 공돌이 아니면 그냥 노가다맨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한데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시작을 할 때 그 공과대학에 이제 푸른 꿈을 안고 입학을 해서 벌써 한 25년, 27년 전 이야기인데요. 엔지니어링에 입문을 해서 정말 열심히 시작을 할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공한 토목공학은 이제 시벌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를 건설하는 컨스트럭션 쪽 분야고요. 저희 토목 쪽은 주로 이제 for the public,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 그러죠. 도로라든지 교량, 댐이라든지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등등 이런 공공 시설을 주로 만드는 건설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케일이 크고요. 뭔가를 하여튼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엔지니어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현장으로 견학을 다니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공사 현장으로 이제 선배님들 연락을 하고 해서 가고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지하철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지하철 현장으로 저희가 이제 견학을 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고 하는 그런 현장 견학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현장 소장님이 해주셨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현장 소장 그러면 그 현장에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가장 높은 모든 총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서울의 명문대학 공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그 기술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기술 자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능사라든지 기사, 기술사. 그 대한민국에서 있는 기술 자격증 중에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자격증이 기술사 자격증인데요. 그분은 그런 기술사 자격증도 분야별로 몇 개를 가지고 계신 정말 우리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결국 직장이 이 토목 건설 쪽이고 또 자기가 매일매일 나가는 일터 현장이 지하철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다른 인부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항상 안전복에 이 안전화 신고 그 하이바, 한국에서 하이바라고 하는 하드햇을 착용을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현장을 누비고 다니셨겠죠. 근데 지하철 현장이라는 게 보시면 주로 이제 시내
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대부분 지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아래에서 이제 터널을 뚫고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굴착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복공판이라고 아시죠? 그 복공판이라는 걸 도로에 이렇게 아스팔트에 깔고 그 이제 현장이 되는데요. 그날도 그 현장 소장님이 이제 똑같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그 복공판 주변에 이제 뭐 이것저것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시내 한복판이다 보니까 이제 시내버스들이 또 다니고 그랬는데 그 정차했던 시내버스에 뭐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는지 그 뒤쪽에서 우연히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너 저기 저 아저씨 봐봐. 너 공부 못하면 평생 저런 일 하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순간적으로 딱 돌아보는 순간 버스는 떠나갔죠.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서 흔히 보던 장면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순간 뭐지? 하면서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 소장님이. 왜냐면 나름대로 자기 정말 열심히 공부 잘했고 그래서 뭐 명문대학 공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한국의 최고로 친다는 기술사 자격증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또 현장 소장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점은 그냥 공부 못하면 저런 일이나 하는 그런 노가다면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후배들한테 해주시는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요. 이 토목 특히나 건설 분야가 대표적인 그런 노가다 그 3D 업종이라고 하죠. 일단 뭐 difficult 힘들고요. 또 dirty 더럽고 dangerous 위험한 그런 세 가지를 대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 그러면. 근데 굳이 이런 건설 분야가 아니더라도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자, 뭐 엔지니어, 기술자 그러면 기본 인식 자체가 공돌이, 뭐 공순이 아주 옛날부터 그런 게 판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돌이라는 얘기 저도 참 많이 듣고 살았는데 뭐 또 다른 우스운 얘기 하나는 뭐 공돌이 그러면 대표적인 유머 중에 하나죠. 오래된 예전에 어떤 그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니는 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시골 할머니가 그 학생이 그 티를 입고 있었나 봐요. 꽈티 한국과학기술원 찍혀 있는 그거 보시더니 그래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열심히 배워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아시죠? 카이스트가 어떤 곳인지. 한국과학기술원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 난다긴다 하는 영재들, 수재들 모아놓은 정말 그런 곳인데 일반인이 볼 때 이 기술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기본 인식 자체가 공부 못하면 배워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뭐 누군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튼 기술자들을 바라보는 그 대한민국에서 기술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 자체가 그만큼 천시받고 그런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오래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교 문화에서 비롯이 된 건데요. 그 조선시대부터 있었죠. 우리 그 사농공상이라고 네 가지 그 신분 제도가 있죠. 일단 선비가 첫 번째고요. 사, 농, 농부, 그다음에 공, 장인, 상, 상인. 그래서 결국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 네 가지 서열 중에 세 번째에 속하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일단 천시받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학 때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전공 뭐 하냐 그래서 토목공학 한다 그러면 공돌이 그냥 별명이 뭐 요즘도 한 번씩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 하다 보면 역시 공돌이야 단순하구나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대생들은 뭐 그 단무지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중국집에서 이렇게 짜장면 먹을 때 먹는 단무지가 아니고요. 그 단순, 무식, 지랄 그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뭐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토목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이제 단무지과 그래서 단순, 무식, 지랄, 과격까지 붙어요. 그 공대에서도 보면 우리 토목과랑 기계과 같은 경우는 뭐 그 여학생도 일단 거의 없고요. 뭐 분위기 아주 삭막하죠. 뭐 복학생들 위주로 돼 있고 공대 체육대회 같은 거 한 번씩 하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토목과랑 기계과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무지과라고 맨날 과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단무지과의 제대로 된 정의는 단순 무식 지랄 과격이 아니라 단정, 무드, 지성, 과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세계 최강국이죠, 미국이. 요즘 많이 미국이 힘들죠. 코로나로. 정말 유례없는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지금 힘든데요. 정말 연일 하루하루 그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를 정말 기록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은 정말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튼 그 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어떤 국가 경제의 원동력의 한 축에는 엔지니어들이 그
역할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커나가고 있고요. 정말 요즘 21세기 보시면 하루하루가 예전에 비해 정말 다르게 변하고 있죠.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요즘은 정말 눈 깜빡하면 세상이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니 인공지능이니 뭐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전화기, 휴대폰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게 나와서 새로 이제 사서 막 기분 좋게 잘 적응해 나가려 그러면 벌써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잠깐만 방심하고 이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게 도태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는데요.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 쉽게 말하면 과학기술의 기술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선형적으로 이렇게 로그 함수처럼 증가한다는 거죠. 어떤 시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 WWW로 인한 인터넷 세상이 오면서 이미 그 특이점을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섭게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요.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기술력의 그 기본 원동력에는 저는 엔지니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미국에. 뭐 나스닥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총 기준으로 1위는 뭐 단연코 애플이죠. 지금 요즘 시세로 하면 보통 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2조 달러니까요. 한국 돈으로 요즘 달러값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하는데 그냥 쉽게 1달러 1,000원 계산을 해도 2,000조라는 거죠. 한국 돈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00조 정도라고 그러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회사의 주식인데 그걸 다 팔면 대한민국 4년치 예산이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요. 그 2위, 3위를 뭐 지난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이 시애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두 회사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게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회사들. 또 테슬라 요즘 무섭게 올라오고 있죠.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린 회사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그런 걸로 이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떠받치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제가 뭐 주식 말씀드리려고 전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미국이란 나라는 보면 결국 엔지니어들이 이 거대한 경제의 원동력이 아니냐. 그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대학인데요. 엔지니어링 스쿨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공과대학. 공과대학의 인기가 정말 보시면 미국에 이제 뭐 탑 10, 탑 5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하루하루 보시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탑 엔지니어링 스쿨들이요.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 인기 자체가 엄청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인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공과대학 인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점점 이게 안 좋아지는 게 엔지니어링 스쿨을 졸업을 해도 예전에 저희 때는 정말 취업도 잘 되고 뭐 엄청 났었죠. 분위기가. 근데 요즘은 자기가 정말 명문대 공대를 나와도 취업을 해봐야 정년 보장도 안 되고 삶이 불투명한 미래가 젊은 세대들한테 불안하니까 다들 요즘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젊은 친구들은 유튜버 그쪽으로 빠진다든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그 직장인의 삶이 대한민국에서 별로 희망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스쿨들 하루하루 이게 인기를 찌르는 탑 엔지니어링 스쿨들을 보면서 정말 엔지니어들이 받는 대우라든지 인식 이런 게 한국과는 천차만별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지니어링 스쿨 미국에 나와서 뭐 어디 취업해서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최소한. 그 주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국처럼 뭐 이렇게 무슨 반드시 상위권 인서울 대학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미국은 이제 50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주던 그 주에 있는 주립대 정도만 내가 뭐 엔지니어링 스쿨 나왔다. 그러면 최소한 그 주 내에서는 취업을 해서 먹고 살고 엔지니어로서 자기가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한국처럼 뭐 그런 한국의 스카이라 그러죠. 아이비 리그라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진 않은데요. 최소한 그래도 어느 주건 그 주에 있는 주립대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취업하는데 걱정이 없다. 이런 사회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부러운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정말 전문직 엔지니어 똑같은 직업인데 한국으로 가면 그냥 기름밥 먹는 노가다, 공돌이, 공순이
이런 차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 미국 엔지니어라는 항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풀어갈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